이튿날 죽은 차지철. 박정희가 가장 편하게 생각했던 부하 2명 중에 그 한 명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 바로 이 사진이 여기 이제 박종규 차지철의 시대가 그 열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차지철을 클로즈업했습니다. 용산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내성적이고 말이 없었대요. 허봉이라는 그 친구가 뭐 말다툼 싸우고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조용해서 있는 둥 없는 둥한, 그러니까 친구도 이게 차지철이가 그런 권력자가 될 줄은 이제 생각을 못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아주 얌전한 소년이었고, 육사를 가겠다고 했다가 육사에서 떨어졌어요. 용산고에서 성적이 그렇게 나빴다고 하는 것 같지 않은데, 그러면 육사 들어갈 만한데 하여튼 떨어져서 이게 이제 한이 됐습니다. 그래서 육사 출신에 대한 한을 갖고서 그러니까 이제 그 움직이게 되는데, 처음부터 이제 생긴 것도 그렇고 해서 요게 참, 이게 박종규 차지철이에요. 요게 처음에 경호팀인 셈이죠. 그레이트 타이거스라고 GT 팀이라고 이제 불렀는데, 거기에 박종규가 이 GT의 실질적인 대장이었고, 차지철이가 그 밑에 있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지철이를 나이 30살에 국회의원을 시켜줍니다. 여권 대위였다가 예편을 시켜서, 그래서 국회에 박정희의 친위대로, 친위대라는 게 뭘 진짜 친위대를 했어요. 여당 의원 중에서도 말 안 들으면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팼습니다. 나의 아버지 뻘 되는 의원을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렇게 했고, 근데 이제 박정희가 신임을 하니까 그러니까 박정희한테 맞은 걸로 생각해 하는 이제 그게 된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뭘 했냐면은 월남 파병을 할 때 말이에요. 박정희 입장에서는 미국한테도 그래도 뭐 좀 더 얻어내고 싶은데, 야당이 보수당이다 보니까 월남 파병을 찬동해버려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협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야 네가 좀 반대하는 신용을 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진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게 소신이 돼버렸어요. 박정희가 이제 반대하라고 하는데 보니까 진짜로 반대해야겠다. 그래서 어떤 웃기는 일이 벌어졌냐면은, 왜 눈치 보는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차지철이가 반대를 하니까 박정희가 진짜로 반대를 하고 싶어 하는데 미국 압력 때문에 하는 거구나 하고, 박정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반대파가 세력이 커져서 박정희가 다시 불러서 설득하느라고 애를 먹었다는 얘기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하여튼 월남 파병에 반대했었던 경력이 있고요. 뭐 국방위원으로서 이제 군에 가서 이렇게 만나고 하는데, 이 사진도 재밌는 사진이에요. 이게 차지철이고, 이 뒤가 이세호고, 차지철, 그 다음에 여기가 누구냐면은 아까 김형욱 때 나온 이상열, 이게 박정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5명이 서 있네요. 예. 김종필, 정일권, 차지철이고, 어디 커팅에 갔는데 그 뒤에 서 있는 게 누굽니까 이게? 전두환이죠. 전두환이가 서 있고, 이게 박정희가 술 따라주는 장면이고, 여기도 전두환이 서 있죠. 그러니까 아마 경호실장으로서 이제 앉아 있는 경호실장이 된 뒤입니다. 이건 비서실장 김계원하고 같이 이제 뭐 술 한잔 하고 있는 거고, 차지철 방이라고 하는데, 각하를 지키는 것이 국가를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각하와 국가를 동일시하는 거고요. 경호실장으로서 이제 경호실 휘장을 이렇게 서로 별 10개. 옛날 어렸을 때 탁지에서 실은 대장이 4개고 원수가 5개인데 별 10개다는 건 상당히 촌스러운 거지만, 그렇게 하고 이게 이제 경호실 철문을 따로 입혔고요. 제복도 다릅니다. 이따가 사진 넣을 텐데, 경호실이 국기 하강식을 하기식을 따로 했대요. 하기식을 따로 하고, 이게 경호실 장군 이제 장군도 있고 경호실 사람들인데 제복이 어때요? 이 천이 장군복보다 좋았대요.
장군복보다 좋고 이렇게 해서 따로 옷 입히고 이렇게 주렁주렁 단 게 꼭 나치 그 친위대원들 같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이 수도경비 사령부 설치령을 바꿔갖고 사령관은 대통령 경호실장이 통제를 받는다. 그러니까 경호실장은 민간인이거든요. 민간인이 수경사령관을 통제할 수 있게 만든. 그러니까 이건 군의 지휘계통을 완전히 어기는 거예요. 수경사령관이면은 별 셋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자기는 육군 대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경호실 체제를 이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이게 그 하기식 사진인데, 뭐 어마어마한 병력들을 쫙 해놓고 자기가 국군의 날 도열하듯이 이렇게 하고 지휘봉 들고 있고, 그러니까 참모총장을 불러서 하기식을 해요. 근데 그 하기식을 하면은 총리를 참석시킬 때도 있고, 뭐 유명한 장관들 참석시키고, 거기서는 주빈이 경호실장이고, 뭐 이제 그렇게 그 놀았다는 겁니다. 여기 연병장, 지금 청와대 앞에 여기 지금은 이제 뭐 경복궁으로 복원을 했지만 뭐 이렇게 하고 놀고요. 이게 경호실의 장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전두환이 있고, 뭐 그다음에 경호실에 장성이 4명이 있었던 겁니다. 경호실 차장은 별 3개, 작전차장부, 행정차장부, 그리고 뭐 하여튼 차장보를 열어두고, 차장보를 사단장으로 뒀으니까 자기는 뭐 완전히 군사령부쯤 되는 그런 위상을 갖고 있는 거고요. 이건 전두환이가 작전차장보 자리를 노태우한테 물려주거든요. 그래서 차지철, 전두환, 노태우인데, 이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체제라는 게 뭐예요? 박정희의 경호원들이 계속 해먹은 거잖아요. 박정희 없는 박정희 체제라는 걸 보여주는 참 역사적인 사진입니다. 요거는 이게 차지철이고요. 전두환, 노태우예요. 예, 전두환, 노태우가 이렇게 동원이, 차장보도 있으면서 동원이 돼서 같이 뭐 경호실 그에 무슨 군사훈련. 경호실장은 민간인인데 이렇게 딱 장성처럼,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철모 씌우고 자기만 이렇게 방한모 쓰고 나온 거죠. 이것도 여기 뒤에 보면 전두환이가 서 있고, 뭐 김종필하고 나란히 서 있고, 그러면서 정치에 개입을 합니다. 자기가 4선 의원 출신이니까 국회는 내가 잘 알아 하면서 김재균을 제치고 경호실이 사설 경호팀도 운영을 하고, 공화당 내에도 차지철 직계의원들을 만들어요. 그 차지철 직계의원들이 차지철 죽고 난 다음에 정풍하는 겁니다. 김종필 쪽으로 붙으면서. 그래서 이웃하기 쳐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여기는 야당 의원들 중에 신도환, 이택돈 이런 사람은 완전히 차지철한테 보고하고, 야당의 전략이니 뭐 그 동향 같은 거 차지철한테 바로 보고하고, 차지철이가 그러니까 야당 내에 깊숙한 얘기를 김재규보다 먼저 알아서 박정희한테 보고하고, 그러니까 정치는 차 실장이 더 잘 안다. 중앙정보부 뭐 하는 거야. 이제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유신 말기에 이제 그 YC 사건 같은 거 터질 때 이거 강경 진압시키는 게 이제 또 차지철이고, 그러면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차지철이 이제 육군 대위로서 군에 대해서 컴플렉스를 이렇게 팍팍 발휘하면서 강경론을 해서 김영삼을 지명하고, 김재규는 김영삼하고 사이가 괜찮았어요. 김재규는 운건론을 피는데 이게 강경론을 하고, 부마항쟁이 터졌을 때, 뭐 부마항쟁 얘기는 지난주에 또 많이 했으니까 그 자세히 안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 탱크로 밀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재규로서는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이 상황을 막기 위해서 그 총을 쏘게 된 거죠. 바로 궁정동에서 이제 벌어지는데, 이 차지철은 이 나라 이겨라 구원자 대신 님의 뜻을 받들고자 여기 모였네 했는데, 그러니까 경호실장이 무기도 들고 가지 않았고, 그 다음에 또 사건이 터졌을 때 맨몸으로라도 박정희를 보호해야 하는데 지가 화장실로 도망가서 숨고 뭐 그러다가 이제 그 총 맞아서 죽었다고 해서 경호실장으로, 그러니까 그 박종규랑 다른 거죠. 박종규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적어도 경호실장으로 자세히 보면 이건 뭐 하기식 하면서 거들먹거리기만 했지, 뭐
경호의 기본이 안 된 거 아니냐. 아무리 비서실장 중앙정보부장하고 있어도 경호실장이 총도 안 갖고 있는 최소한도의 그 방어 무기도 안 갖고 있는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이제 그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자리였고, 이게 아이고 이 사진을 일단 정리하다가 이제 컴퓨터에 있어서 갖고 오긴 했는데 뭐 이렇게 다음날 이제 그 다음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죽었고, 그러니까 차지철이가 그렇게 권세를 치를 때는 뭐 하기식 할 때 안 불러줘서 못 가는데 막상 장례를 치를 때는 아무도 안 와서 아무도 안 오고 이제 그래서 어머니가 다니던 성당 신자들이 장례를 치러줬다는 거예요. 그 성당인가 교회인가. 그래서 그 어머니는 꽤 오래 살았습니다. 100살 넘게 살았었고. 그래서 이제 차지철을 청백리 차지철이라는 책도 있는데 부인이 사기당했다고 신문에 난 게 10매덕을 사기당했으니까 그때 돈 10매덕이면은 지금 한 4,500억은 할 텐데 한 30배는 물가 뛰었죠. 안만 좋게 뛰어도. 예, 근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전 재산이었으면은 예컨대 이후락 박종규에 비하면 엄청 청백리죠.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하여튼 뭐 노모 직접 쓴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노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렇고, 그러니까 차지철이 하여튼 차지철 묘고, 그다음에 차지철이 김재규하고, 그러니까 김재규는 윤필룡하고도 사이가 안 좋았고 차지철하고도 사이가 안 좋았는데 사실 그 군 경력으로 치면은 까마득한 차이죠. 대위고 중장 아니에요. 근데 딱 국방위원회하고 딱 상석에 앉아 있고 사단장 옆에 앉혀놓고 이제 브리핑 받고 있는 거니까 이 속으로는 되게 꼬운 거죠. 그리고 이게 건설부 장관 할 때 이제 경호실장 하고 있고, 이것도 여기 보면은 박근혜 있죠, 김재규 있죠, 박정희 있죠, 차지철 있죠. 이 사람 낯익지 않으세요? 전경환이에요. 전두환이 동생. 거기가 이제 경호실 출신이죠. 그리고 인터넷을 뒤지다 보니까 이런 재밌는 사진이 있어서 갖고 왔습니다. 이분 이름이 뭐더라? 그 형사도 많이 나오는데 시그널에서도 형사도 나오고 자주 나오는 양반인데 진짜 똑같아요. 이거 너무 똑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김재규니까 뭐 거진 다 왔나요? 2시간 안에 끝내려고 했는데 조금 더 걸릴지 모르겠습니다.